오늘은 시세가 없는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의 적정 가격과 층별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상가 시장이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보면,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뉴스들이 나와요. 어떤 뉴스들이냐면 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이제 상가가 망했다, 그리고 공실이 많다. 특히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으로 보면은 굉장히 붐이 있어서 공급도 많이 됐고 했는데 입주가 안 되고 임차가 안 되고 어려운 현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유명 지역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면 판교 지역도 그랬고, 어떤 유명 지역 광명역 지역도 그랬고, 어떤 유명 지역 가더라도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기에서 또 많은 피해자들도 나오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은 분양가나 매매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게 산정이 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양가 매매가가 높으면은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초기에 이 적정 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그 임대료를 우리가 그냥 분양가가 높으면 임대료 높게 받겠지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임차하는 사람 입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서는 그 자리에서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판단을 하고 이 매매가를 역산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시세라는 게 없다 보니까 적정 시세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 정도 임대료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치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분양형 상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분양형 상가, 매매 상가, 이게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 이런 건 없는데, 적정 가격에 잘만 사면 또 분양형 상가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유명 상권들과 비교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권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홍대 상권이죠. 제가 홍대 상권을 기준으로 해서 홍대 상권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이 임대료 가지고 우리가 매매가는 어떻게 추산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홍대 상권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A급 상권이다 보니까 실제 매물도 많지 않고 임대료 다 들어와 있고 매매도 많지 않다라는 게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임대료 조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1층 상가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이 전용 면적 60.39평이 5억에 5천만 원의 매물이 있었고요. 2층 상가 기준으로는 전용 면적 90평짜리가 2억에 1,500, 그리고 3층 상가 기준으로는 전용 면적 지금 440평짜리가 6억 6,227만 원에 보증금에 6,622만 원의 월세. 그러면은 요것들이 지금 현재 전용평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1층 기준으로는 그 지역 일대 시세가, 지금 홍대 A급 상권이라는 거 제가 지도로 표현을 해드리면, A급 상권의 폭이 사람들이 많이 넓을 거라 생각하지만 폭이 되게 좁고 많지 않은 건물들만 이 임대료에 해당이 돼요. 이 네모를 벗어나면 임대료가 또 다시 확 떨어집니다. 여기는 사실은 홍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 그래서 광역상권의 특징을 갖는데, 광역상권 어디를 가더라도 생각보다 이 최고의 임대료를 받는 구간은 되게 폭이 넓지 않아요. 이 일대를 좀 벗어나면 일반 A급 상권 정도의 임대료로 변경이 되는데, 어쨌든 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은 A급 상권, 홍대 A급 상권 최고 자리의 임대료가 전용평당 70에서 120만 원 사이. 2층 기준, 근데 2층 기준은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전용평당 12에서 20만 원, 3층 이상은 10에서 16만 원, 사무실도 전용 10에서 15만 원인데, 지금 전용평당 가격을 보면은 우리가 A급 상권이나 최고 상권 어디에 투자를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최고 상권에는 1층 자리에 투자를 하는 게, 왜냐하면은 1층은 이 동선에 의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매출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 동선을 중시하는 1층은 A급 상권에서는 1층 상가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이 1층 상가들은 유동인구가 확 늘어나는, 갑자기 상권이 변모한다 그러면 임대료가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남동의 상권도 그랬고, 우리가 경리단길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1층 임대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1층 상가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서 사실 기대 수익률 좀 낮춰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 하면은, 보통 1층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한 3에서 3.5%대 형성이 돼 있는데,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 4%대까지 올라갑니다. A급 상권들도. 홍대 상권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용평당 1층이 매매가 지금 딱 여기에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표시한 네모 박스에 있는 상권에는 매물이 지금 거의 뭐 5개가 채 안 돼요. 그래서 1층 상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있는 게 매매가 45억인데 전용 면적이 195평, 아니야, 전용 면적이 지금 정확하게 25평인데 45억이죠. 전용 평당 가격이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3층과 5층을 보면, 지금 5층 같은 경우가 더 비싼데, 이거는 사실은 3층 상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좀 낮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300에 나와 있는데, 이제 3층 이상 상가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수익률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사실 3층부터는 층별 차이가 많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적정 가격이 5층 상가가 좀 적정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5층 상가 기준으로 보면 전용 면적 30평짜리가 3천에 360만 원. 3천에 360만 원이니까 30평이면 12만 원 정도의 전용 평당 임대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매매가 11억으로 나와 있는데, 수익률은 4.03%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준해서 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때요? 매매가가 1층을 제외한 3층, 5층은 지금 막 신도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가들하고 비교해봐도 이게 더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홍대인데. 요즘에 그 신규 신도시라든가 뭐 웬만한 새로 공급되는 데들 상가들을 보면, 상층 상가들을 보면 전용 평당 거의 3천에 4천만 원 사이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홍대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비싸게 분양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좀 투자할 때 좀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상가 매매가를 볼 때 적정 가격 산출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이 이름만 보고 투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줬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송파하고 송파역 바로 앞에 있는 헬리오시티 단지 상가였는데, 제가 한번 이 상가 분양가를 보니까 4층 상가인데 전용 18.51평이 분양가, 최저 입찰가가 10억 100만 원이었어요. 최저 입찰가 10억 100만 원이었던 거, 최저 낙찰 받으신 분은 이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10억 100만 원이었던 상가가 현재 임대료는 얼마냐면 5천에 190만 원이에요. 5천에 190만 원이면 전용평당 임대료 어때요? 아까 보면 홍대가 12만 원, 13만 원 4층 상가들이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그 안에 떨어지죠. 10만 2천 원이었죠. 그러면 10만 2천 원, 평당 10만 2천 원에 샀는데 평당 10만 2천 원 임대료인데 전용평당 산 거는 5,400에 샀으면 수익률은 정말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2.39% 수익률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매매를 할 때 적정 매매가로 팔릴 수 있느냐?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여기가 임대료가 또 급변하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수익형 부동산은 적정 가격에 사지 못하면, 적당한 가격에 사지 못하면은 정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특히 상층부 같은 경우는 상권이 급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놓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는 아파트처럼 뭐 그 지역의 시세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임대료에 의해서 시장이 맞춰지고, 그리고 배후 인구와 층에 따라서 임대료와 시장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이런 실패를 하지 않는데, 사실 이 상가도 이 지도에서 보면은 단지가 굉장히 큰 9,000세대가 넘는 단지에 역 앞에 상가니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임대료라는 거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이 단지의 배후 인구를 가지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신도시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투자에 나서시는 게 더 정확한 투자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업용 부동산 선택을 위한 층별 임대료 기준과 판단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좋은 상가 고름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벌써 18개 현장 이상의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그동안 영상도 촬영을 했고, 또 저희 고객들이 의뢰해주면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보면서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좀 기준이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기준이 어느 책에 있다거나 뭐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기준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건을 볼 때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제가 내리는 기준이니까 이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A급 메인 상권 1층 상가는 임대료가 전용평당 20에서 40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홍대나 강남과 같은 정말 특수 강역 상권을 제외, 이런 데들은 전용평당 100만 원까지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어느 지역의 대표 상권, 그러니까 서울의 구나 각 시의 중심 상권에 보면 대부분 전용평당 20에서 40만 원 이내. 이거는 20에서 40만 원 차이가 크잖아요. 이건 어떤 차이냐면 40만 원, 30만 원 해당하는 데들은 대부분 그 지역 코너 자리 막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게들이 들어간 곳, 통신사 대리점이 직영점이 들어간 곳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전용평당 40만 원까지 임대료 형성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요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산정해서 적정 가격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주거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원과 상권 등이 해당이 되겠죠. 학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지역들은 1층 상가 임대료가 전용평당 15에서 30만 원, 30만 원 임대료는 정말 별도, 정말 사거리 코너 자리 이런 데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대부분은 한 15에서 20만 원 내외 정도 임대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요 20만 원을 받을 때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이게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역산해서 가격을 추정해 보면 되겠죠. 2층 상가는 전용평당 8에서 20만 원, 주거지역은 8에서 13만 원, A급 상가는 11에서 20만 원. 차이가 그렇게 안 커요. 2층 이상부터는. 3층 이상 같은 경우 더 차이가 크지 않은 게 6에서 15만 원. 그리고 상가 매매 또는 분양식.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해서 주거지역과 A급 상권을 제가 매매가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를 한번 산정해 보았습니다. 자, 1층 상가 기준으로는 A급 상권, 그 지역의 중심이 될 상권들 같은 경우는 약간 위치가 떨어지면 전용평당 6천만 원에서 정말 좋은 자리들은 전용평당 1억 2천만 원 안쪽으로 해서 기대 수익률을 3.5에서 4% 정도를 가지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A급 상권은 왜 그런 3.5 낮은 수익률로 기대로 되느냐? 여기는 갑작스럽게 상권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권 이 수익률을 좀 낮춰서 보더라도 적정 가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는 3,500에서 8천만 원 내외, 수익률은 4에서 4.5%. 2층 상가도 A급과 B급을 나누면 4에서 4.5, 4.5에서 5%. 그래서 2,700, 4천만 원, 1,800, 3,60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벌어질 것 같고 3층 이상 상가 오피스 지사는 사실은 유사해요. 유사한데 3층 이상 상가는 A급은 1,900에서 3,600만 원 내외인데 기대 수익률은 4.5에서 5%. 그리고 주거지 같은 경우는 1,300에서 2천만 원 내외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5에서 5.5%, 최근엔 6%까지도 우리가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잘 접근을 하시면 차라리 이름 막 뛰어난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은 투자법이 될 수 있어요.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 그 다음에 오피스와 지산하고 3층 상가의 차이를 좀 둔 거는 보통 오피스 지산은 규모들이 좀 크게 들어가고 사무실에 맞게 임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심지, 도심지 같은 경우는 전용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인데 수익률은 꼭 5%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는. 주거지의 오피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가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에는 학원이나 병원이라는 특수업종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이 오피스에는 그런 업종이 안 들어가고 그냥 사무실이 쉽게 바뀌는 업종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더 보수적으로 봐서 5.5%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가 평당가 기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상업용 물건을 접근을 하신다 한다면은 앞에 그러한 뭐 2%대 상가를 투자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기준이 되는 가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